1분기를 현명하게 보내고 또 2분기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해 단칼 전략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단야 선생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생각해요. 4월은 잔인한 달, 과연 누구에게 잔인한 달이 될 것인가.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웃음의 달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4월 앞두고 저희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죠? 아무래도 4월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이 굉장히 압축될 것 같아요. 여전히 종목 장세가 나올 거고 또 이제 그 4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네. 결국에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 2분기,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 대신에 테마주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든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식들 따라가시는 분들한테는 잔인할 수 있지만 결국에 침착하게 매수해서 기다리는 그 실적 호전주들 사서 네. 기다리시는 분들, 길목 지키시는 분들한테는 해피한 4월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 4월은 뭐 잔인한 달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월도 역시 종목 장세다, 실적 장세다. 이게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을 거예요. 5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 공매도 허용 부분 때문에 개인들은 4월 들어서 좀 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4월은 여전히 실적주로 압축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저희가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이벤트를 좀 봐야 될까요? 호재, 악재 좀 갈라주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는 다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마지막 있는 부분들이 네. 그 바이든 4조 달러의 SOC 투자 집행 서명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결국에 서명돼서 집행된다 했을 때는 마지막 시세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거고요. 또 결국에 SOC 펀드 집행됐을 때 수혜가 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데 어딘지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지금 보면 제일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그 악재 요인이 피부로 굉장히 와닿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유동성 피로감이 여전히 있고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북한과 미국 이런 갈등들도 가끔씩 한 번씩 이게 악재로 돌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이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크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바이든 정부의 기조는 달러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결국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또 금리 발작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이든의 4조 달러의 SOC 투자를 확대했을 때는 결국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증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고 네. 결국에 이제 IT라든가 기술주들에 대해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나스닥은 상승 탄력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무시했다가 무시하지 못하는 게 변이가 네. 나오면서 이게 급격히 2차 대유행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특정 요소들이 조금 많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단야 선생님께서 그동안 빅스나 혹은 환율이나 유가나 혹은 고객 예탁금 이런 추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저는 1분기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거 좀 네. 다 짚어주셨으면 해요. 일단 지금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를 보면 지금 변동성 지수는 지난 그 2월 20일 갭 상승했던 부분을 강하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점들을 쭉 연결하더라도 이제 변곡점 나오니까 튀고 여기서 변곡점 나오면 튀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일치하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일치하면 만나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네. 거기선 주가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셨을 때 빅스 지수로 움직였을 때 보면 이미 바닥은 콘크리트로 다져놓은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빅스 지수가 반등 나오면 결국에 다우 지수 역시 하락 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 시점은 요 수렴 구간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다음 화면 볼까요? 빅스 지수. 네, 다음 화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1.7%까지 급등하면서 뭐 2%까지 갈 거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조기 가셔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반대로 가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가 결국에 지난 3월 달 140.7을 기록했다가 지금 여기서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채권 가격이 급락한다라는 거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채권 가격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채권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지난 2월 달 저가가 130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여기를 깬다면 채권 금리는 결국에 2%까지도 갈 수 있는 우려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지지받는지 이탈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네. 그럼 다음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다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원달러 환율 보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보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원달러 지금 원화 강세를 보였다가 원화 약세로 전환된 게가 작년 12월부터 1월 달까지 바닥권 1,080원대에서 바닥권 만들었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작년 11월 4일 날 그 환율 장중 고가가 1,147원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횡보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여기서 또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개선 나오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원화가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이 고가를 돌파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 압력이 더 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4월 달에서는 이제 수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결국엔 지금 이제 유가 선물들 아마 3월 달 말씀드렸을 거예요. 돈을 받고 기름을 가져왔을 때 자 유가는 제자리 찾아가니까 우리 WTI 레버리지 한번 매수해봐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바닥 찍고 갔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경기가 호전돼서 석유를 많이 소비를 해서 유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유동성들이 많으니까 원자재 매수가 들어오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네. 실물보다 앞섰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다든 유가 같은 거는 보면 지난 3월 이 고점권에서 왔다가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에서 걸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가격대는 이 가격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유가는 더 치고 가는 것보다는 하향 안정화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기업의 채산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해소될 수 있고 이 부분은 바로 기업의 실적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구리는요? 네, 구리. 다음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면 이게 구리 선물이거든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와 움직임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구리 같은 경우는 자, 지난 2월 25일 날 고점을 찍고 4.377에서 찍고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바닥권은 여기거든요. 3.84예요. 지난 3월 4일 날. 자, 그러면은 지금 역시도 구리 역시도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 해서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역시도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지지하는 그런 국면이라면 결국에 여기서도 구리 가격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구리 가격 상승하면 결국에 주가 방향 똑같습니다. 우상향 움직일 수 있고 내려갔을 때는 지수 역시도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 지표들이라든가 상품 가격들이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아, 궁금했어요. 네, 제일 큰 게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실적보다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 올렸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1월 12일 날 고객 예탁금이 74조 5천억을 찍고 나서 지금 요번에 63조 원까지 회복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셨을 때 고객 예탁금은 지난 저가권을 보였을 때 여기에 58조 원이 여기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58조 원대에서 움직였고 지금 최근에도 58조 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된 그러한 국면이라면 일단은 고객 예탁금은 이런 추세를 봤을 때 MMF라든가 수익증권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신용잔고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다소 둔화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고객 예탁금이 다시 65조 원대를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서 65조 원대 지지한다면 낙폭은 크지 않을 거지만 결국에 60조 원대를 이탈해서 55조 원대까지 온다면 시장의 역시 체력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4월 달은 일단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게 올 1월 달부터 3월 30일까지 코스피 매매 주체별로 한번 보면 네. 자, 개인들은 누적적으로 보면 매수 기조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37조 원 가까이 네. 순매수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했다가 매도 전환하면서 외국인들이 약 6조 원 이상, 8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게 연기금하고 투신권인데 역시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들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개인들이 역시 공매도 우려에 따라서 매수 구매를 줄였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반대로 한번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갔을 때 뭐냐면 자, 외국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보였죠. 그러면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기관하고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연기금입니다. 순매수 전환됐다라는 거죠. 네.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했는데 자, 기관들 같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했다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순매도가 줄고서 점점 매수가 소폭 증가되고 있죠. 그다음에 연기금에서는 3월 30일까지 코스닥 누적 순매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올 수 있고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기관들 매도한 게 60조 원이 네. 넘거든요.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매도 공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매도 공백을 채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결국에 시장은 종목 장세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다음 빨리 할게요. 다음 거 한번 준비해 주세요. 4월 시장에 대한 네. 전망인가요? 결국엔 여기서 봐야 될 게 4월 달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자, 연기금 20% 매수 상향에 대한 기대감 가졌지만 이 부분은 5월 이후로 연기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국내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4월 7일 재보선 선거 이후에는 어떤 정책의 혼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제 우려감이에요. 네. 그러면서 5월 달에는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개인들 4월 달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체력은 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개인들의 매도를 기관과 외국인들 그동안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손바뀜이 나오면서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부터 1분기 실적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4월 15일 전후로 해서 1분기 실적, 2분기 예상 실적까지 실적 개선이 되는 것들 지금 움직이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그동안 테마 이슈 강하게 했다가 실적이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 오늘 지수가 흔들리니까 치고 나가는 모습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는 역시 실적주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건지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네.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900 깨지는 거 부담 갖지 말아라. 2,894 여기 올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60선까지 봤지만 이거는 이제 밴드를 좀 높일 수 있어요. 왜? 연기금 매수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늘 날짜죠. 바이든 정부에서 최대 4조 달러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가는지를 잘 봐야 되죠. 전통적으로 건설 당연히 좋겠죠. 일자리 늘리려면. 그렇죠. 그럼 건설이 가면 지금 현대건설기계 많이 갔다 빠졌잖아. 이제 선반영 됐지만 이제 옥석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오지 통신. 시스코에서 납품 못해서 통신주들 많이 빠졌지만 통신주들에서는 이거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IT 기술 규제 때문에 IT주들은 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음 한 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시장 흐름이 성장주들의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받던 성장주들이 주춤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강했다가 지금 부진인데 오늘은 어떤 것들 움직입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죠? 지수가 쉴 때는
조선이 지금 강하면 후발주자는 조선 기자재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철강 조선 내수가 움직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실적 개선의 기대 테마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 지금 아예 바닥에서 코를 박고 있는 업황이 있어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어딘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자, 2020년, 21년 자동차 업황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애플 테마라든가 전기차 테마로 해서 움직였다가 지금 빠져 있죠. 하지만 지금 보면 자동차 업황들 2021년 실적 개선 나오는 것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결국에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사 모아라.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부터는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항공 우주 테마를 이슈를 해서 움직였지만 항공기 기자재들 안 움직였습니다. 저는 항상 항공기 기자재에서 말씀드린 게 아스트죠. 이거 6,500원 돌파하면 이제 만스트 봅니다. 자, 이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1년 실적 개선 기대되고 우주항공 부각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 기자재는 아직 덜 움직였기 때문에 6,000원 미만 5,500원 전후라면 이런 거 사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자, G4월 시장에서는 시장의 변동 요인은 있을 수 있다. 네. 있지만 자, 우리는 성장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경기 민간주들,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항공 기자재,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아직 못 갔어요. 네.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이런 쪽을 통해서 여러분들 놓으셔라. 사서 한 달 동안 안 사서 꾸준히 사고 있어도 안 가고 다른 거 막 상한가 치니까 내 거 안 가네 저거 안 가네 하지만 어느 순간 오늘 우리 보셨죠? 태광 성광맨도 보셨죠? 한 달 동안 지겨웠지만 올라갈 때는 2, 3일 올라간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실적주들 담아야 되는 시점, 자동차 부품주들 담아야 되는 거, 어떤 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 시장 지수 빠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유동성 믿고 우리는 포트폴리오 실적 개선주들 담는다. 이게 우리가 편안한 4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얘기를 너무 기분 좋게 신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도 저희 시간에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반응이 계속 있어요. 김정은 님도 아스트 함께 사셨나 봐요. 아스트 가자 외쳐주고 계시고 엘린 님은 한솔 테크닉스 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간 보고. 이 종목 드디어 상승이 나왔는데 한솔 테크닉스 지속 보유하고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죠. 목표가까지 가십시오. 목표가가 뭐였죠? 14,000원. 14,000원. 그거 지금 만 원. 2년 적금 들었을 때는 23,000원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2022년까지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 HLN 같은 것들 우리 단칼에서 보신 분들 400% 수익 나서 감사하다고 인증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짧게 먹고 다른 거로 갈 거냐 아니면 엉덩이 무겁게 2년 만기 적금 들어갈 거냐 그건 본인의 성향이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사상 최고치는 주가도 사상 최고가로 보답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번에 피부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에 이어서 또 아스트,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실적주들 지속적으로 저희 시간 언급이 됐던 만큼 여러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단칼 전략 시간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냐 선생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